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요청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제가 바로 전주에 올렸었던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아들의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상에서는 그 아들의 관계를 제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편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문화나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적인 고부 갈등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이 시어머니의 문제로 인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 제한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 개입을 하고 며느리를 깎아내리고 며느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하나씩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공격하는 방식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이 서브타입들은 한 사람이 여러 서브타입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주변 상황에 맞춰서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또 다른 서브타입의 모습으로 바꿔서 며느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굉장히 과도하게 참견을 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이 사이에 자꾸만 개입하고 끼어듭니다.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나타나고 손자들이 태어나면서 아들의 중심의 자리에서 자꾸만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동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충분하지 못하다,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며느리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가 너가 애들을 다 망쳐놨다. 너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굉장히 부족해. 자, 이러면서 며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들에게는 긍정적인데 특별히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며느리에게 위험한 혹은 안 좋은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고 혹은 며느리를 때렸을 수도 있겠죠. 혹은 집안일이나 육아는 내팽겨치고 혼자서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밤늦게 술을 마시러 다닌다든지, 자, 이런 행동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 아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바람을 낳은 거잖아. 너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했으면 걔가 그런 행동을 했겠니?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참견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조종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보여주는 아주 공통적인 큰 특징이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파워게임,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나는 듣고 싶지 않은 조언을 막 해준다든지 가르침을 한다든지, 혹은 나는 별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걸 도움을 막 준다든지,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이 있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TV에서 뭘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음식을 맛있게 하는 법, 집안 정리를 하는 법, 청소를 하는 법, 수채구멍을 어떻게 씻는지, 이렇게 나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불고기 양념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막 이거 공식을 외워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혹은 막 음식을 자꾸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편하다고 가지고 왔어. 이러면서 본인이 또 솜씨를 자랑하기 위한,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고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과 손주들을 내가 먹일 수 있잖아 하면서 나의 힘, 나의 파워,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먹이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야. 과시하기 위한 행동을 자꾸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야기한 양육 방식이나 혹은 부탁을 전혀 듣지 않고 내가 먹여주고 싶은 걸 먹인다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며느리를 공격하는 타입은 바로 인격을 모독하는 아주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며느리의 성격이나 혹시 며느리의 부모님, 외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이고 표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없는 사람을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르시시스의 본질, 굉장히 거만하고, 굉장히 차갑고, 다른 사람과 거리감을 두는 이런 이들의 성향을 잘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며느리들이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리를 두니까 차라리 와가지고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참견하고 막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며느리나 손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은 나와 남편과 내 아들이라는 거지 며느리와 손주들을 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며느리를 아예 없는 사람을 취급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며느리의 의견을 묵살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일단 시어머니가 나랑 거리를 안 두고 참견을 안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무시도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제3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에 대해서 거짓 소문이라든지 루머를 퍼뜨리게 되고요. 이런 소문이나 루머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며느리 귀에 들어오게 되겠죠. 혹은 이제 며느리의 주변 인물, 며느리의 자녀, 자기의 손자들, 며느리의 형제라든지 부모님, 혹은 며느리의 남편. 며느리의 남편은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 굉장히 함부로 대하면서 이제 며느리를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스들이 며느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식으로만 계속 공격을 하다가 먹히지 않거나 상황이 자기에게 좀 불리하거나 하면은 이 타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을 피해자들이 마치 나르시시스트가 변했다. 나르시시스트가 반성을 했다. 뭔가 깨달았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사례를 들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하셨어요. 모욕하고 비난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저한테 쏟아내셨죠.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예전 같으면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었지만 제가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태도를 바꾸셨어요. 어떤 태도를 바꿨냐면 자꾸만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막 음식을 보내주고 물건을 보내주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나는 사실 원치 않는 도움을 주는 쪽으로 행동을 급격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을 한 거죠. 반성을 했구나. 완벽하게 사람이 온전하게 다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반성을 했다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반성한 것이 아니라 제 삶에 개입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죠. 정말 요즘에 쓰지 않는 이제 천기적이요. 이게 그냥 마 단위로 끊어 가져가는 천기적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널어가지고 다림질을 해가지고 개가지고 고무줄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막 그거를 저는 요청도 안 했고 저는 정말 보내지 말라고 나 그거 안 쓴다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산후조리원도 없고 산후조리사도 없이 제가 혼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 청기저귀를 빨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제가 굳고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가지고 청기저귀감을 이렇게 천을 떼우신 다음에 그걸 집에서 푹푹 삶으셔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계속 보내주면서 참견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빌면서 너는 아직 내 도움이 필요해. 너는 아직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르쳐줘야 돼라는 것을 자꾸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어머니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혼으로 연결이 된 관계입니다. 내가 아들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상 시어머니와는 법적으로 이 관계가 어쨌든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며느리를 깎아내릴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시어머니 안에 열등감, 공허함,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내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절대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어떤 행복을 의존하거나 금전적인 부분을 의존하거나 육아에서 의존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스스로 평화롭고 평안을 찾고 행복, 안정감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셔야지 시어머니에게 내가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의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결혼을 했을 때 집을 사주시고 남편이 실직을 했을 때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각종 선물이라든지 육아 비용이라든지 자녀 교육비라든지 자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의존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아무리 급해도 절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시어머니에게 자녀를 맡기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집,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하원 도우미, 돌봄 서비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다른 도움을 다 받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2명이라면 시어머니는 1명은 골든 차일드로 주로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스케이트고트로 여러분의 딸이 주로 될 것입니다. 만들어버립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골든차일드 그리고 스케이트고트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절대 도움을 받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나의 자녀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이 거리를 멀게 하고 아이들이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공격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르시시스가 비난하고 공격하는 건 사실은 자기 열등감을 남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이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분이셨어요. 아들이 다른 친척들에 비해서 좀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했고 뭔가 부족하다는 그 느낌이 이 시어머니의 열등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한 열등감을 며느리에게 자꾸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솔직히 너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니? 내가 우리 아들이 부족하지만 않았어도 어디 너 같은 며느리를 내가 받았겠니? 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며느리가 맞아, 우리 시댁은 이렇게 좋은 집안이고 나는 친정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여기 집안에 내가 좀 너무 과분하게 시집을 왔나 보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나의 부모라든지 나의 출신이라든지 성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어머니는 자기의 열등감을 며느리에게 막 던지는 거죠. 내 아들이 부족한 것 같고 내 아들이 못난 것 같은 열등감을 며느리에게 너가 부족하다. 너가 못났다. 라고 던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르시시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는 비난과 공격은 사실은 자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되받아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했다. 야, 우리 아들이 그냥 공부 잘하고 했으면 내가 어디 너 같은 며느리를 받았겠니? 자, 이런 얘기 했다면 어머니는 누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다시 되받아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어머니는 좀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감정이시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냥 되받아쳐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공격과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 열등감, 분노는 바로 나르시시스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내 남편이 골든차일드여서 부모님의 편을 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로 남편분들이 골든차일드일 확률이 높죠, 비교적. 자, 이럴 때는 일단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비난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골든차일드로 성장해온 남편은 부모님의 편을 들 확률이 높고 부모님의 역성을 들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부모님과 no contact,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않는 그 기간을 의논하고 정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월이라든지 혹은 뭐 만나는 횟수라든지 자, 이런 거를 좀 정하고 이 부모님과 만나는 기간을 좀 띄엄띄엄 뭐 매주 만난다든지 매일같이 통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우리는 뭐 다음 추석 때까지는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no contact 기간을 정하고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분이 본인의 원가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만들었던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아들 관련된 영상을 꼭 보시고 남편분께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나와 내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키고, 내가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사는 것. 나는 여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어머니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